은행원인 윤일섭은 기본적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이죠. 승진, 탈락,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인해 남모를 곤욕을 치르며 주변 사람들을 고의로 괴롭히는 장난, 거짓말을 쉽게 멈출 수가 없는 기이한 병증. 이런 걸 일부러 나쁜 척한다, 악한 척한다 라고 해서 위악이라고 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에게 상담을 받게 됩니다. 손 박사가 윤을 억압하는 존재가 됩니다. 일상의 일섭의 욕망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안주하는 게 아니라 손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너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야. 실패의 기억으로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지 않게 시인하지 않은 채 너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착각하는 거야. 너 도착된 욕망을 갖게 된 거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것들. 내가 봤을 때 너의 증세는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정말 그런 도착 현상,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제부터 어떤 그런 장애를 해소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도착 현상이라는 것은 손 박사의 진단 결과지. 이야기가 그쯤 이르고 보면 일섭은 이제 제풀의 질문을 멈출 수가 없어졌다. 손 박사는 언제나 그러한 일섭을 환영했다. 치료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여. 치료에 적극적인 것처럼. 윤형의 질문 가운데 해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이거는 말 그대로 손 박사의 생각이지. 밖으로 나가고 싶은 윤형의 참 욕망을 스스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하죠. 손이 내리는 치료 방법이지. 그렇게 위해서는 아마 윤형의 마음가짐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쇠창살은 뭐예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겠지. 이 쇠창살은요, 의식 아이고야, 의식에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쇠창살부터 지워 없애야 합니다. 윤영의 마음 가운데에 쇠창살이 남아있는 한 언제나 안과 밖의 구분이 남게 되어 있고 그 안과 밖이 바뀌는 도착 현상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손의 생각은 뭐냐? 윤의 내면에 쇠창살이 있다. 쇠창살이 있다. 안과 밖을 구분을 한다. 거기를 넘나들고 싶은 도착 증세가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쇠창살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근데 세상 일이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여기다 저기다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안팎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윤영은 은행 쇠창살 안에 있으면서 이거는 실제 하는 거지. 사실은 그 바깥 사람의 한 부분으로 그 속에 섞여 살고 있었던 거고 그와 반대로 윤형이 지금 그 바깥 사람들 사이에 몸을 섞고 지내고 있더라도 오히려 마음은 쇠창살 안에 갇혀 지내는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엔 지금 윤형한테처럼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지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사실 쇠창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 이거야. 윤영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쇠창살 아니거나 바뀌거나 윤영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죠.
자유와도 함께 있죠. 안과 밖을 그토록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는 것, 쇠창살은 마음속에 있는 쇠창살 뿐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걸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너, 윤, 일섭이 사고의 전도를 겪고 있음. 사고의 전도를 겪고 있음. 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지. 없는 걸 너는 왜 있다고 생각해? 이거야. 내 치료책은 별거 없어. 쇠창살 없는 거라고 생각해. 이거.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다는 그 쇠창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 대사만 보면은 어떻게 의사 이름이 뭐였지? 손과 서로 대조되는 손박사와 반대되는 생각이죠. 은행의 문이나 창구나 학교의 문이나 이거는 현실의 경계지. 현실에서 실제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제 마음속에서만 제거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면서 손의 의견에 반박하고 있죠. 사실을 사실대로만 인정한다면 그건 병이 될 수 없죠. 그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 일섭의 반박에 대한 답변이죠. 제가 어떻게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까? 여기. 당신은 그거를 너무 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자신의 문제점을 설명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봐도 좋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라도 그 은행을 한번 상세 생각해 보시죠. 라면서 사고의 전환을 위한 사고 유도를 목적으로 한 생각해 보세요. 권유. 한번 생각해 봐. 그 은행이라는 데는 사실 쇠창살이 없죠. 그런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윤형네 은행 점포 창구는 쇠창살이 아니라 유리 칸막이죠. 한데 윤형은 은행을 말할 때마다 그 쇠창살을 보고 있어요. 그 창구의 쇠창살, 마음속 쇠창살. 그러니까 대충 시험 문제 하나 내면 뭐예요? 현실에 실제하는 쇠창살이랑 마음속의 쇠창살 구분하는 문제는 하나 정도 있다. 그건 은행 창구가 아니라 윤형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쇠창살의 환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손 박사는 어느 틈에 일섭의 옛 직장을 찾아가 창구까지 다 확인해 놓고 있었다. 확실히 치료에 적극적이야. 못 당할 위인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그 사실을 과장해드리고 있는 쇠창살의 존재부터 없애랬다. 라면서 치료의 1단계야. 쇠창살을 없애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지 말고 안과 밖을 갈라놓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보라는 충고였었다. 1단계. 그리고 요게 2단계. 치료의 2단계.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것이다. 일섭이 자신의 병태로 인정하기 시작한 그 가학성 유희욕, 남을 못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손 박사는 지극히 낙관적이었었다. 손 박사 아주 자신감이 넘쳐. 그건 따로 염려할 일이 못 돼요. 윤형에게는 그 안과 밖이 따로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윤형을 밖으로 쫓을 것 같은 불안한 자기 도착에 빠지게 되고 끊어.
그런 불안을 이기지 못해 상대방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거죠. 밖으로 쫓겨날까봐 두려워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다. 그런 자기 방어 욕망이 윤영에게는 다른 일에도 그렇듯 정면으로 떳떳하지 못하게 표현되질 못하고 은밀한 복수심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진단. 너 안과 밖을 구분하고 있어. 밖으로 쫓겨날까봐 겁나. 그래서 선빵 날리는 거야. 이렇게 진단한 거예요. 괜찮아요?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을 골탕 먹이고 낭패를 겪는 것을 보고 자기 방어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기 방어의 욕망이라는 거는 뭐예요? 밖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한 것. 그게 자기 방어 욕망인 거지. 난 안에 있고 싶어. 어디 있어? 쇠창살로부터 비롯된 2차 병증의 한 형상일 뿐입니다. 윤형의 노력으로 마음속의 쇠창살이나 안팎의 도착증이 제거되고 나면 그런 외형적인 증상, 위악 행위, 다른 사람에게 못 살게 구는 그 행위는 저절로 감춰집니다. 시일로 지나다 보니 손 박사의 말은 상당량 사실로 증명되어 가는 부분이 있었다.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 우선 자신의 마음속에 쇠창살을 뽑아내는 데 정직한 노력을 기울였지. 손 박사의 충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과 밖의 경계선을 지우는데 상당히 선곡하고 있어서 손 박사의 장담대로 쇠창살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차츰 자취를 감춰 가게 되자 증세가 완화가 되자 그 유의욕 역시 점차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불안한 생각도 덜했고 주의를 골려주는 장난에는 흥미나 쾌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치료 효과가 다시 있었어. 분명히 있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증세가 완화되고 있었다. 그러자 어느 날 손 박사는 마침내 그를 되돌아가라고 했었다. 치료 완료 선언.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자기만 보고 가라고. 일섭은 이번 때처럼 군소리 없이 그날로 병원을 나왔어. 당부대로 며칠 만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가 그를 만났지.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 퇴원 후 몇 번째인가 병원으로 손 박사 찾아간 날 잘 돼가고 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창경원 소풍이라도 잠깐 보고 가는 게 어떠냐 친절한 충고를 드렸어. 창경원 가면 어때요? 울타리가 있고 쇠창살이 있고 안에 동물이 있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 이 동물들은 밖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안에 갇혀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섭은 순간 휙 돌아. 나 지금 동물들로 하여금 밖으로 내쫓겨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뒤에 소설 여기 끝은 나와 있진 않지만 어떻게 되냐면 안에 들어있는 호랑이를 밖으로 내쫓고 자기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그러면서 끝나요. 약간 좀 환상적으로 끝나 소설이. 어디 있어? 오랜만에 창경원 안으로 들어선 일섭은 비로소 손 박사의 음흉스러운 음모를 깨닫게 된 것이다. 어떻게? 손 박사는 사실은 그런 음모는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즉, 손의 의도와 달리 창경궁의 동물들을 보면서 일섭은 뭐야? 현실에 분명히 쇠창살이 있잖아. 나 밖으로 내쫓긴 거 아니야? 라면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창경원 문을 들어선 거기에서 음모를 깨달았다. 교묘히 속아온 자신을 다시 발견합니다. 이 창경원 동물원이라는 것은 쇠창살이 실제합니다. 쇠창살이
실제 하는 공간이야. 현실에 쇠창살이 있다. 뭐야? 내 마음 속에 쇠창살 있다. 손 틀렸다. 나 손에게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확실히 정신병이 있어. 이렇게. 사자 우리 앞에 몰려선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모두 기가 잔뜩 죽어 있었다. 그 녀석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듯 거동이 조심스러웠다.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긴 한 것처럼 갑자기 목소리가 공손해지거나 아예 입을 다문 숙연스러운 표정으로 침착스럽게 우리 안에 지나갔다. 사자는 안에 있고 사람들은 밖에 있는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 사자의 눈치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어쩌다 녀석과 눈길이 마주치면 피하는 건 사람들. 아무래도 사람들이 녀석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사자가 사람을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정은 원숭이 우리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구경하는 쪽은 사람이 아니라 침팬지 쪽. 원숭이들은 마음껏 짓궂은 장난질을 피워대며 사람들을 골려대고 있었다. 인천대공원의 원숭이들은 돌 집어서 관광객들한테 집어 던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원숭이의 조롱을 받고도 모욕감을 느낀 채 바보처럼 히히거리고 있었다. 원숭이 우리 앞에선 바보처럼 멍청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도 이 등골이 섬뜩한 맹수료 사자 앞에서는 감히 그럴 수 없는 꼴이었었다. 울타리 밖에 있으면 사람은 쪼그라들게 돼 있어.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게 분명했다라면서 윤일섭 씨의 생각인데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야. 마음속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의 첩경, 지름길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 거짓이었다.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든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쇠 울타리가 있었어. 그것들은 쇠 울타리 안에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이 고안한 영리한 고안이었지. 선택받은 자들,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전한 쇠 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하지 못한 자들, 밖에 있는 존재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모욕적인 눈길 속에서 우왕좌왕 방황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지. 참으로 윤일섭에게 커다란 각성이야. 안락한 보호가 사자와 들짐승에 이르기까지 있음에랴. 그러니까 유는 생각합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리임이 틀림없어. 손 박사에게도 자신의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있던 건 두말할 나위가 없지. 손 박사에게 그것 울타리가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손 박사 쪽이지.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며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고 꾀어댄 셈이었었다. 지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내 울타리를 없애라고? 이게 나쁜 놈이네.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다.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안에서 밖으로 내쫓으려는 꿰임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그 우리 넘어 짐승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아직도 제 마음속에 쇠창살을 부수지 못한 병태의 하나라고 단정하려 든다면 사람과 축생의 위신을 뒤바꿔 놓으려는 무서운 배신일 수밖에 없었다. 저 인간은, 저 박사는 나를 짐승으로 만들려는 거였어. 녀석을 결단 내놓고 말겠다라는 결의는 손 박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해버린 가학적 유희욕 같은 것은 도저히 없었다. 진짜 윤에 대해 저기 손 박사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야. 왜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 기성체제 안에 속하고 싶어. 그래야 덜 불안하거든. 뒤에 나와 있는 문제 1, 2, 3, 4번 3분만 드릴게요. 타이머 3분. 1번 A에 관련되어 있는 거. 일섭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손 박사의 의견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실제로 있잖아요. 라고 얘기했죠. 2번. 손 박사는 일섭의 사고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을 하면서 당신은 그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번. 일섭은 손이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제점 질문, 제가 어떻게 과장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요구하고 있죠. 4번. 과거에 나눴던 대화를 직접 인용한 부분이 없습니다. 손 박사는. 5번. 권유에 가까운 방식을 활용하여서 어떻게 쇠창살의 환영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윤영의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환영, 생각대로 환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유도하고 있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 윤준이 괜찮아? 안 괜찮아. 2번의 정답은 5번이죠. 왜냐라고 물어보시면 2번의 정답은 5번 미음. 미음 부분은 어디인데요? 미음.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손 박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쇠창살을 일부러 자신에게 부수라고 요구한 것 아니요. 손 박사는 쇠창살을 숨긴 채 일섭에게 부수라고 요구한 것, 적개심이 드러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5번. 뒤에 나와 있는 3번 창경원에 가면서 정답 4번. 자신을 상담해 왔던 손 박사에 대한 신뢰감이 깨지는. 뭐야? 쇠창살을 없애라고 했는데 진짜 실제 쇠창살 있잖아. 나 완전 속아왔어. 이 얘기. 정답 4번. 4번 문제 정답은요 2번. 등골이 섬뜩한 맹수류 앞에서 웃지 않는 이들을 보며 밖에 있는 존재들을 보며 구경의 대상이 실은 우리 안의 동물이었다 라고 보면서 기성체제에 소외되지 않으려 현실에 순응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 이렇게. 그래서 틀린 이야기는 정답 2번 됐을까요? 오케이.